거듭제곱근 잠깐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거듭제곱근부터 교재 12쪽 한번 보시면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랑 같은 편이 본다고 하는데 x의 n제곱이 a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제곱근의 개수는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보통은 그냥 n개, 물론 이제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0 같은 경우는 0, 한 개야 무조건. 이제 그런 경우 빼고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어쨌든 n개고, 그리고 실수의 개수는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n개, 실수의 개수는 이제 n이 짝수이면은 2개, 그리고 n이 홀수이면은 1개,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x의 세제곱이 8이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게 x 빼기 x 세제곱 빼기 8이 0이고, 인수분해에서 x 빼기 2랑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제곱근이 2하고 또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루트 3i 이렇게 해서 혹은 2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실근이 했던 건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x의 세제곱이 8이면 x를 우리가 앞에다 세제곱근 표시해 3에다가 근호 씌우고 2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냐 물어보면 아니야. 얘는 약속을 우리가 실수인 것만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근의 모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했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실수의 개수 우리가 구분 지은 이유는 이제 이 기호 약속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 실수에도 적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 기호 약속을 새롭게 정의를 한 거고, 그럼 x의 4제곱이 예를 들어 8이야. 여기서는 나오는 게 x 값이 뭐가 될 거냐? 4제곱근을 16이라고 합시다. 16이야. 그럼 얘는 16이고요. 혹은 또는 아까 우리가 뭐냐면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에서 마이너스 4제곱근에 16이고요. 이때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제곱근에다가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얘가 그냥 2로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거듭제곱근을 우리가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 실수인 경우에서 거듭제곱근의 근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 내용이 12쪽에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13쪽에 남아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실근의 실수의 개수,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를 방정식에서 우리가 풀어왔어. 오른쪽에 13쪽에 있는 내용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y =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하고 y x 얘가 8이랑 만나는 점 하게 되면은 얘는 y 8하고 우리가 연립을 하겠죠. 맞아? 그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을 거고, 그때 제곱근은 어떤 점이냐면 요놈과 요놈의 값이 돼서 이 또는 4답이야. 3이다. 3의 제곱근. 이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요 x 값에 들어가는 값이 될 거고, 그럼 요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랑 이 2개의 값이 있겠죠. 맞죠? 제곱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x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도 생각해보면 y =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3등분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 = 8하고 우리가 교점을 찾아보게 되면 몇 개밖에 없냐면 1개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1개가 돼서 얘가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도 있는 금이 있죠. 마이너스 8인 경우에서도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근이 생기죠.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개, 양수일 때도 1개, 음수일 때도 1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x제곱이 어떤 a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제곱근은 몇 개냐면 실근의 제곱근은 2개가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0이면은 여기서 한 점이 있으니까 1개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실근의 개수는 없다. 실수의 개수는 없다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실근의 개수 1개, 그리고 a가 0일 때도 1개,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1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홀수일 때는 얘가 한 개, 한 개, 한 개였고, 이제 짝수일 때는 두 개, 한 개, 0개였고. 그럼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모르지만 y 이꼴 x의 4제곱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좀 더 뭐라지 곡선이 좀 더 많이 휘어지는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 지나는 건 똑같을 거고 2분의 1 넣었을 때는 제곱하면 4분의 1. 근데 2를 넣었을 때 4제곱한 거는 16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좀 더 밑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1보다 클 때는 2를 넣었을 때 4인데 4제곱한 16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가파른 형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 이퀄 x 대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렇죠? 1보다 작을 때는 좀 더 누운 형태로 곡선이 세지고 1보다 커지면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8제곱하면 더 그렇게 되겠지. 어쨌든 2제곱 그래프랑 4제곱 그래프 개형이 똑같은 형태가 그려지니까 성질도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2제곱 때랑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여기서 x의 n제곱이 얘가 a라고 했을 때 n이 짝수이면 최근의 개수가 a가 0보다 클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가 되는 거고 실수 제곱근의 개수.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y 이퀄 x의 5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좀 더 이렇게 가파라지는 그래프. 그래서 무조건 얘는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일 때도 1개, 0일 때도 1개, 음수일 때도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허수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n개인 경우, 무조건이란 건 아니고 0일 때 제외하고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하고 양쪽에 있는 표 모양하고 같이 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에 좀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상 처음 할 때 덧셈 뺄셈이 문제 1번에 나오잖아. 맞아? 기억나? 그러니까 A가 X제곱 모으고 B가 X제곱 모을 때 2A 빼기 2B를 구하시오. 이런 게 이제 1학년 1학기 때 첫 시험 때 그게 이제 1번 문제로 나온 게 되게 많아. 대부분 시험지가.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제 수원 시험을 처음 보면은 방금 설명한 이 개념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1번에 박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12쪽, 13쪽 지금 후루룩 한번 풀어볼까요?
4제곱 빼기 16은 0이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그 16의 4제곱근을 봐요. 그죠? x의 4제곱이 16이지. 맞아? 표현한 게 이 방정식 풀면 이거지. 여기서 합차로 해서 쭉 풀어나가. 사이클로. 그럼 x가 뭐냐? x 뿔마 2이 아니라 x가 뿔마 2지. 그럼 여기서 풀었을 때 나오는 분이 몇 개야? 4개지. 얘들이 다 뭐야? 얘의 4제곱근. 그 중에서 실수가 얘고 그 중에서 허수가 얘고. 그래서 16의 4제곱근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 중에 실수이고 허수이고. 0의 4제곱근 0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한데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한 번만 내게 나오거든. 이해됐어? 아직 막힌 게 있습니까? 예은이 어디 봅니까? 선배님? 홀수일 때 무조건 하는 홀수일 때 무조건 하는 짝수일 때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짝수일 때가 음수니까 얘는 요걸 보고서 얘는 대성을 하고 얘는 어차피 음수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줄 때가 큰 게 크고. 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좀 잘 받아들이면은 본격적으로 좀 연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수로 확장하면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편한 경우가 조금 있어. 그래서 이제 n 거듭제곱근에서 우리가 연산인 건데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우리가 얘가 음수 개념이 들어가면 그냥 이제 복수수까지 우리가 확장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다룰 때 어디서부터 다룰 거냐면은 복수수 범위까지는 안 다룰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0보다 클 때랑 0보다 클 때로 할 거고 이때 지수 확장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때 a고 n제곱분 b를 하게 되면은 얘는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랑 비슷해요. a n제곱에 b n제곱 하면 이거 a b n제곱이 될 겁니다. 얘랑 좀 이상한 거.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분수에도 마찬가지. n제곱분 b하고 n제곱분 a가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 n제곱분의 b분의 a로 우리가 확장해서 쓸 수 있다.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쓰는 경우가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 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거고 a에다가 여기다가 m제곱을 하게 되면은 m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n제곱의 루트 a에 m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m제곱근이 있고 루트 n제곱근 a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m 곱하기 n의 a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헷갈리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즉 루트 2가 있고 바깥쪽에 루트 3이 있어. 우리가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라고 했냐면 얘가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안쪽에서 앞에서 바로 곱해져서 6제곱근 루트 2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S제곱근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얘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제곱근이 근호가 있고 2가 있고 또 근호가 있어. 여기가 2가 생략되고 2가 생략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얘가 여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앞에는 그냥 루트 2로 들어가고 그 뒤에 거는 뭐가 있냐면 4루트 2로 얘가 이제 분배 법칙에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4제곱근으로 얘를 바꾸게 되면은 4제곱근에 얘가 제곱이니까 제곱 돼서 4가 되고 곱하기 4제곱근에 2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4제곱근에 뭐 8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리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식 정리를 좀 배울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조금 편할 때가 좀 있어서 연습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해서 여기는 이제 요거 위주로 좀 다루는 페이지. 이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다 풀면 힘들겠지? 다 할까 그냥? 다 합시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쭉 풀게요. 14쪽. 다 풀고 하나하나 풀면서 갑시다. 싹 다 푸십시오. 싹 다 풀고 막히면 질문하고.
뒤에 가면 있지로. 얘가 1024가 뭐야? 2에 17분 맞아? 2에 17분 얘가 4에 5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는 5제곱이니까 5제곱분 5번 곱하면 당연히 4겠지. 5제곱근을 5번 곱하니까 4. 5번 곱하면 4가 나오지. 곱하기 5가 아니라 얘를 5번. 그 제곱등의 의미가 n번 곱했을 때 얘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 4의 5제곱근을 5번 곱하면 5번 곱했을 때 4가 나올 수가 5제곱근이죠. 어디서부터 내가 여기서 한번 끊겼고 여기서 끊기니까 이걸 또 못 받아서 다시 침착하게 1024가 2의 10제곱, 4의 5제곱 맞죠? 여기서 4 넣는데 4의 5제곱에 이걸 바깥으로 뺀 거야. 얘는 그럼 4의 5제곱분 5번 곱하면 뭐가 돼? 4. 이게 4의 5제곱. 응. 그러니까 얘는 5제곱분이 밖에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4의 5제곱분 5번 곱했을 때 나오는 거가 4. 그럼 정이니까. 됐어요? 민감이니까 하지. 준비 다 했습니까? 네. 해주세요. 5번 4. 이분만 더 풀다. 2분만 더 풉시다.
숙제할 때 하시고 밑에 봅시다. 15쪽에서 우리가 n제곱근에 n이 됐을 때 n제곱근에다가 a의 n제곱을 했을 때 이 결과값이 나오는 게 n이 홀수면은 n이 홀수면은 얘는 그대로 약분돼서 그대로 부호가 따라 나오고요. n제곱근 a인데 얘가 만약에 짝수이면은 얘는 절대값을 달고 나올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고요. 이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 짝수 제곱근일 땐 제곱근하고 세제곱근에서 보면은 좀 편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고 얘가 루트 거듭제곱을 3개를 씌우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어쨌든 제곱하면서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이고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요. 얘랑 또 우리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서 세제곱근 8에도 얘가 같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1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홀수일 때는 안쪽에 있는 부호를 밖으로 빼고 넣고가 좀 자유로워. 이렇게 했는데 얘는 사실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일단 기억 정도 하나 해주면 될 것 같고 만약 짝수 제곱이면은 4제곱근을 예로 봅시다. 짝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 4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뭐부터 계산하게 돼 있냐면은 안쪽에 있는 소가로부터 계산하게 돼 있죠. 순서가. 맞죠? 얘가 소가로, 얘가 중가로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깥쪽에 있는 가로, 안쪽에 있는 가로. 안쪽에 있는 걸 먼저 하니까 얘가 제곱이 먼저야. 그래서 제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씌우니까 얘가 2로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뭐 약분이 될 건데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짝수일 때는 속이 먼저 제곱되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 상태에 제곱근 씌우니까 얘가 이제 절대값 씌워서 나올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절대값이 씌워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제곱 끊을 때랑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때 푸는 류랑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개념을 요 경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확장을 좀 해준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얘보다는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얘는 뭐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 괜찮겠지? 16쪽에 보면은 16쪽에서 얘보다는 우리가 많이 쓸 게 약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할 거 그러니까 12거듭제곱을 해보자. 그러니까 12제곱은 2를 우리가 몇 번을 곱하면은 2를 쭉 해서 12번을 너무 많다. 힘들다. 6만 하자. 미안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곱근 2에서 2를 6번을 곱하면은 얘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쓰면은 2의 6제곱근을 우리가 6번 곱한 거 그렇게 되니까 얘가 약분되면서 얘가 이제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정의대로니까 따라가면 되고 얘를 우리가 두 개씩 묶어줘 봅시다. 두 개씩 묶어주게 되면은 6제곱근의 루트 2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가 똑같은 게 이렇게 3개 곱해진 건데 그 결과가 아까 뭐였더니 여기가 2였죠. 맞아요? 그럼 각각은 우리가 볼까요? 각각은 3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니까 각각은 뭐가 될 거냐면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겠지. 알았어? 그러면 6제곱근 루트 2에 2에 제곱하면은 얘가 어떻게 얘가 약분되면서 얘가 세제곱근 루트 2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받아들이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3개씩 묶어. 3개씩 묶어버리면 3번, 2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니까 6제곱근의 루트 2를 세제곱하게 되면 안쪽에 있으나 밖쪽에 있으나 같고 얘는 그냥 루트 2죠. 맞죠? 얘가 약분되면서 얘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수 약분하듯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하고 지수로 붙어있는 2가 얘가 약분돼서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 얘가 커도 마찬가지야. 2제곱근에 2하고 얘를 6제곱근 했을 때 약분되면서 얘가 2의 세제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여 사용하는 게 제 개념이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 6문제 따라가서 16쪽에 1번에 6문제 한번 풀고 밑에 것도 설명할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겨워서 합시다. 이게 예전에 쌤이 수업할 때는 좀 빨리 갔거든. 지수는 다 쉽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이게 빨리 수업을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사고가 꼬이더라고. 그냥 우리 천천히 해서 좀 기초 문제부터 풀고서
생각하는 게 나중에 더 나은 것 같아서 꼼꼼히 풀고 갑시다. 했습니까? 이번 나오는 거? 이번 나오는 거? 이번 했어. 이거 아까 거 아니야? 2번 나오구나. 1번 하려는데 2번도 하고 있었구나. 이번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알았어. 잘해주시네. 참 고맙네. 얘는 그냥 요 문제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얘는 5하고 10하고 2가 생략된 거니까 이 앞수를 맞춰줘.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와 5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이 10이니까 얘는 5를 곱해야 되니까 10제곱근에다가 2의 5제곱근으로 이거 바뀔 거고요. 얘는 제곱이부터 2가 곱해 10제곱근에다가 안쪽에는 제곱이 돼서 6의 제곱으로 얘는 그냥 두면 되죠. 그렇지? 속일 거를 정리하면 10제곱분의 32고 10제곱분의 36이고 10제곱분의 30이고
가장 작은 게 얘죠. 그러니까 10제곱분의 3 루트 30이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 얘가 작죠. 10제곱분의 32. 그러니까 루트 2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얘죠. 그래서 5제곱분의 루트 6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 거다. 왜 오래 걸리나 했네. 대표 문제 봅시다. 우리가 쭉 해서 지금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한 번씩 더 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나중 가서 복습을 할 때는 그 대표 문제하고 그 유제가 좀 중심이 된다 생각하면 돼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다시 보게 되면 64의 세제곱근을 구하래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여기다 그냥 세제곱근 64를 써줘서 얘는 세제곱근에다가 4의 세제곱이니까 4입니다 하고 끝내.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아닌 거. 그렇죠? 얘는 실수만 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건 64의 세제곱근을 구하려면 얘를 표현하는 식부터 시작. 얘를 표현하는 식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얘가 64가 됩니다.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이제 풍충분 조건의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 이 방정식을 푸슈가 6페이지 문제들의 의도. 그래서 얘를 x 빼기 바로 인수분해 하고 x제곱은 플러스 4x 플러스 16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얘가 x가 4든가 또는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마이너스 16이니까 12 돼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6인가 마이너스 8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i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세제곱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실수나 조건이 없게 되면은 실수도 구하고 허수도 구하는 거. 즉 여기로 요 방정식을 풀어라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도하는 바가 64의 4제곱근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x값을 4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것을 구하시오고요. 얘도 마찬가지 x 4제곱에서 64를 뺀 게 0이고 일단 제곱 빼기 제곱까지만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빼기 8이랑 x제곱 더하기 8이 꼴 0으로 그러면은 맞냐? 그렇죠? 그리고 x가 되는 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i가 돼서 실근 2개, 합은 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의도로 문제를 낸 거. 그렇죠? 그럼 3번은 뭐냐면은 용어의 차이. 얘는 모의 세제곱근, 모의 네제곱근이니까 이 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3번은 네제곱근 64를 구하라. 64. 얘는 이제 뭘 한 거냐면은 그냥 한글로 읽은 거야. 그냥 우리가 쓰는 기호. 네제곱근 64. 그러니까 네제곱근 루트 64 이렇게 된 거를 얘를 읽으면 그냥 얘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구하라가 돼서 얘는 그냥 아까 구해놨던 뭐가 되냐? 2루트 2 아닌가? 잠깐만. 네제곱근에다가 루트 2의 6제곱이니까 얘는 갖고 나면은 루트 2의 세제곱 돼서 얘는 2루트 2가 됩니다까지 해서 얘를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용어의 차이 모의 제곱근을 구하시면은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고요. 그리고 모의 제곱근 뭐를 구하라 그냥 용어니까 그대로 쓰고 얘를 식정리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면서 유제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할게요.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얘도 x의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니까 x 세제곱 8이 되는 걸로 쓴 거고 x 세제곱 빼기 8 이꼴 0이니까 얘를 그냥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하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이꼴 0까지 앞에서 실근이 나와서 x 이꼴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나오는 그대목식 써서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서 4 빼니까 3i가 되는 거고 이거 2차 방정식 푼 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가 돼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렇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실근이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x 세제곱 더하기 8 이꼴 0이고 얘도 마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라는 곱셈공식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근을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이번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얘가 좀 비슷한 식이라 구하기 좀 편했어요. 3번도 이게 좀 겁없이 그냥 풀면 돼. x의 6제곱 빼기 64가 그냥 0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x의 세제곱 빼기 8하고 x의 세제곱 더하기 8 이꼴 0이죠. 얘를 풀 필요 없이 얘랑 얘의 세제곱근들을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요 6개가 그냥 얘의 6제곱근이 될 거다. 그쵸? 위에 1, 2번에서 이미 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연산을 조금 줄여주는 목적으로 좀 문제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대표 문제 2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조금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흔히 말해서 기니디 문제 얘는 나중에 수능 볼 때나 학교 시험 볼 때도 좀 이 형태 문제가 제일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념이 좀 탄탄해야 잘 푸니까 일단 봅시다. 그 기억에서 아까 얘기했던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다. 이런 형태가 쓰여졌죠. 얘는 이제 올리야 틀리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틀렸습니다. 얘도 이제 8의 세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아까 뭐였었냐면 얘가 나오면 등장하는 게 방정식을 풀어라 했어. 이렇게 풀었고 x 세제곱 빼기 8 이꼴 0에서 얘를 풀어서 실근이 2가 나오는 거고 허근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얘를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필요 없고 얘가 허근 2개가 있고 얘를 포함해서 2뿐이다가 아니라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2뿐이라는 실수는 2뿐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실수 2 하나랑 허근 2개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은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0의 4제곱근을 물어본 거죠. 4제곱근 얘가 이제 양수야. x의 어떤 4제곱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 됐어. 실수의 짝수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실수 x줄은 얘가 없고 허근만 4개 나올 거야. 여기서 제곱근은 허수만 4개가 나올 거니까 실수는 없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게 되겠죠. 됐죠? 차분하게. 세제곱근 8은 2다. 디귿도 맞는 게 아까 얘기했죠. 세제곱근 8은 얘를 그냥 읽은 거라고. 얘는 2이다. 얘는 또 맞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 디귿의 표현을 좀 확실히 구분해라랑 짝수 제곱근의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이 두 가지를 대표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개념 알면 니은 디귿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두 문제 다 하고 갑시다. 이제 2-1, 2-1 지금 좀 해볼게요.
1-1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개념 문제.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얘는 이제 2제곱근이 생략됐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x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틀린 게 될 거고. 그 1의 4제곱근이라면 x의 4제곱이 1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거는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으니까 1뿐이다라는 말도 얘도 틀린 거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니까 얘를 그냥 읽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해서 얘는 맞은 거. 그래서 디귿만 옳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요놈의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니까 x 세제곱이 8이 되는 거. 앞에 쪼앞에서 구해놔서 얘가 2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걸 우리가 뭐 구해주면 되고요. 얘도 우리가 쉽게 가는 거는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i하고 마이너스 2i인 걸 알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얘밖에 없죠. 여기서는 4개, 여기서 위에 거에서 3개, 밑에 거에서 4개, 겹치는 게 이 하나뿐이니까 빼줘서 모두 6개가 될 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게 따라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산을 좀 할 건데 대표 3번 볼게요. 얘는 이제 다 세제곱근이니까 얘를 이제 합쳐서 연산을 할 수 있다가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분모로 16 곱하기 3이 들어갈 거고 분모로 얘가 162가 들어가서 그냥 세제곱근으로 종류가 다 같으니까 한꺼번에 이거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 지금 약분만 합시다. 16이랑 약분하면은 81인가? 그렇죠? 또 3이랑 약분하면 4가 아니라 8이 남고 16이랑 약분하면 27이죠. 얘를 하면 세제곱근에다가 루트 27분의 8이고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이 결과가 3분의 2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줘라. 이게 1번 문제고요. 자, 2번은 이제 생긴 게 좀 여러 번 곱한 거. 2번도 보면은 4제곱근에다가 루트 안에 2에다가 세제곱근에 루트 3까지 그리고 그 바깥쪽에 12제곱근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12제곱근하고 4하고 우리 약분을 해줘서 얘가 이제 3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에다가 세제곱한 걸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약분 못하면 이거 거듭제곱 들어가서 이거 분배되면서 2의 세제곱 8 그리고 세제곱근의 세제곱 3으로 나와서 얘는 24가 될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던 게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거야. 이게 갑자기 만나면 좀 헷갈리는데 이제 3번은 주 1번을 이용해서 풀자가 포인트긴 해요. 4에다가 4고 근데 얘를 뭐 풀 수 있는 방법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고민을 좀 해봅시다. 했을 때 일단은 거듭제곱이 가장 큰 것부터 찾읍시다. 거듭제곱 가장 큰 게 얘는 이제 일단 그냥 두고요. 얘가 2가 생략된 거니까 얘를 곱해서 들어가면 세제곱분의 4에다가 얘가 곱해지면서 위에는 6제곱분의 2가 남아있고 밑으로는 뭐 루트 2가 있겠죠. 그냥 루트 2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3번 곱한 걸로 봐서 얘는 세제곱분의 4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얘도 얘가 제곱근이고 6제곱이니까 얘를 또 얘를 3번 곱한 걸로 봐서 위에는 6제곱근은 또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긴 해요. 그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헷갈리니까 얘를 뭐에다 맞추냐면 요 6에다 그냥 맞춰버려. 6에다 맞추면 얘가 6제곱근 되면 3제곱 들어가겠죠. 맞아? 얘가 6에다 맞추면 여기도 6제곱 되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6제곱근 되면서 6제곱근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전체를 6제곱근에 묶으면서 4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에 위에는 4의 6제곱 곱하기 2로 낼 거니까 이 속의 걸 또 약분하면 2의 제곱 남고요. 여기가 결국 4니까 밑에는 4의 세제곱 위에는 4의 6제곱에다가 루트의 6제곱근 약분하면 남는 게 그러면 세제곱 6제곱에 4의
4의 세제곱이고 4의 세제곱은 6제곱에 2의 6제곱이고 얘가 다 약분되면서 2가 나올 겁니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아까 처음 설명했던 방법을 풀어도 생각보다 짧게 정리는 돼.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릴 수는 있고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지금 하는 시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앞에 가장 큰 수에다 거듭제곱 맞추고 그리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제일 좀 안정감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처럼 풀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밑에 3-1이랑 3-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뭐지? 채은이가 어렵다고 한 게 이런 거야. 이게 연산이 익숙치가 않아. 이런 연산이. 근데 센 앞부분에 이런 문제 나와. 우리는 천천히 연습하고 천천히 풀면 풀릴 겁니다. 이만하면. 일단은 연습합시다. 문제가 조금 은근히 좀 거슬리는 게 많을 건데 1번은 그냥 하면 돼. 이제 내제곱근으로 묶으면 되죠. 묶으면 이제 숫자가 좀 크긴 한데 8이고 나누기 27이고 그렇죠? 그럼 3의 배수부터 약분합시다. 얘는 좀 숫자 축이 3으로 나누면 9랑 얘가 8로 또 9로 나누면 얘는 2로 얘는 내제곱근에 16이니까 다 정리하고 나면 생각보다 숫자가 편합니다. 얘도 이제 넣읍시다. 일단은 얘는 2 생략됐으니까 4제곱근에 32고요. 밑에는 그냥 루트 2고 2제곱근에 2인 거고 곱하기 2제곱근에 8인 거고 밑에는 또 4제곱근에 루트 2인 거죠. 얘를 바로 약분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거듭제곱끼리 같은 것끼리 약분을 해주면 얘는 16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얘도 2랑 4 약분하면 얘가 4가 나와요. 앞에가 같은 것끼리 약분이 됩니다. 안수끼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2고
얘도 2고. 그러니까 얘가 4로 해서 이렇게 구해서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가면 얘도 4로 맞춰버리면은 4제곱분의 32, 얘도 4제곱분의 제곱하니까 4. 곱하기 4제곱분의 얘는 제곱하니까 64. 그러니까 숫자가 좀 커지는 게 거슬리니까 앞에 방법보단 이게 좀 낫긴 한데 어쨌든 얘도 4하고 얘 약분하면 8 나왔죠? 또 약분하면 2 나오고 그럼 얘는 또 4제곱분에 뭐가 들어가냐? 128이 들어갈 거고 어차피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제곱 에다가 4제곱분 있는 거니까 얘도 결국 4로 나오죠. 그렇죠? 윗 방법은 우리가 좀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이제 얘가 앞에 거듭제곱 같은 것끼리 발견했으면 약분을 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좀 이거 편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푼다 그러면 밑에 방법 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죠? 그 밑에 방법 하다 보면 위에 방법 편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풀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산이라서 딱 어느 한 길로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본인이 끝까지 답을 내고 좀 빠른 길을 자꾸 풀면서 찾아가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죠? 3-2도 얘도 이제 약분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얘가 4고요. 그렇죠? 그럼 A의 4제곱이랑 곱하기 A가 돼서 얘가 A의 5제곱이고 또 A의 5제곱 나누니까 그냥 1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침착하게 잘 정리해주면 생각보다 진짜 쉬웠던 문제. 됐죠? 3까지 하면 4번 볼게. 대표 5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또 진행을 합시다. 자, 얘는 아까 우리 절대값 씌워준 건데 그 4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거듭제곱근에 2018에다가 B에 2018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얘가 이제 짝수제곱근 짝수 거듭제곱 그러니까 얘가 먼저 뭘로 바뀌냐 양수로 바뀌고 다시 씌울 거니까 얘는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B가 나올 거고 B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됐죠? 간결하고 후루룩 풀렸습니다. 너무 빨랐을 수 있는데 자, 2번은 좀 천천히 갑시다. 2번은 마찬가지로 4제곱근이고요. 루트 안에 A 빼기 B의 4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제곱근에 B 빼기 A고요. 거기서 어쨌든 4제곱이 또 있고요. 어쨌든 짝수의 거듭제곱은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이게 같이 벗겨지면서 절대값 A 빼기 B로 나올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 짝수 벗겨지면서 절대값 B 빼기 A가 나올 거다. 그렇죠? 앞에 했던 개념대로.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 A가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에서 음수 뺀 건 얘가 양수고 이건 음수죠. 얘는 이제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부호가 본대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니까 2A 빼기 2B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 그렇게 빈도수가 높진 않은데 다 풀지 말고 아니다 다 풀까? 다 풉시다. 1, 2번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1, 2 1,
얘도 이제 짝수제곱이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나올 거다까지 우리가 판단이 해주면 되고요. 지금 빼고 여기서 부호 판단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 또 앞에 붙어있으니까 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가 벗겨지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10, 11 짝수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로 나올 거다. 얘가 양수니까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음수니까 빼기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번 A가 양수 B가 음수인데 또 무엇이냐. 얘는 이제 분리를 좀 할게요. 세제곱근에다가 루트 A제곱으로 A 6제곱으로 그리고 곱하기 세제곱근에 루트 B의 세제곱을 분리할 거고 얘는 4제곱근에다가 루트 A의 8제곱으로 그리고 곱하기 4제곱근에 루트 B의 4제곱으로 해서 얘는 좀 분리를 해주면 분리를 해주고 나면 얘는 약분되면서 A제곱이 나올 거고요. A제곱으로 나올 거고 뒤에 거는 이제 벗겨지면서 얘는 이제 홀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홀수일 때 그대로 절대가 안 씌웁니다. 홀수일 때 얘도 마찬가지 양수니까 어차피 벗겨지면서 얘가 또 A제곱으로 얘는 짝수니까 얘는 절대값 B로 나오고 얘는 그러면은 A제곱 B는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제곱 B가 돼서 얘는 0이 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 2번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정리. 그렇죠? 안 틀리면 안 틀렸으면 더 좋고. 그렇죠? 틀린 사람들은 이제 뭐에서 개념이 조금 흔들렸는지 다시 해서 다시 표 문제 여기까지 하고 싶다. 다 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쭉 가보다가 좀 보자. 좀 몇 개 건너뛰어도 되는지 이 생각은 지금 방법이 고수될 것 같긴 한데 개념 마지막 했던 문제입니다. 얘도 C에서 얘는 6제곱분의 루트 120 이거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는데 여기 2가 생략된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2, 3, 6에서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여기다가 얘를 맞출 거야. 그럼 A는 세제곱해서 6제곱에 125 여기 세제곱 B는 여기는 6제곱해서 제곱해서 121 11의 제곱까지 얘는 그냥 두면 되죠. 6제곱분의 124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얘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B가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으로 작을 거고 A가 가장 클 겁니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밑에 5-5-5-는 좀 풀어봅시다.
어디서부터 막혔습니까? 여기서부터 막혔어? 여기서 막혔어? 이거는 설명 들었습니까? 했는데 모르겠어? 이거 설명 한번 하고 들었죠? 천천히 가. 잠깐만. 풀립니까? 다시 1부터 설명하고 밑에 것도 설명할게요. 자, 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듭 제곱을 맞추는 거야. 4하고 6하고 8이니까 4와 6과 8의 최소 공배수면 24죠. 24에다가 거듭 제곱근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제 4에다가 우리가 6을 곱해야 되고 6을 곱한 것만큼에서 2의 6제곱을 곱해주는 형태. 그렇죠? 그렇게 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24에다가 2의 6제곱하면 64가 되는 거고 이게 A 값 되는 거고 B값도 마찬가지로 6에다가 뭘 곱하면 4를 곱해야 되니까 2에도 마찬가지로 4제곱. 이게 맞냐 근데? 숫자 잘못 쓴 것 같다. 3이죠. 3입니다. 3이고 얘가 3이고 똑같은 이유를 주려고 했어. 이렇게 되니까 얘는 24에다가 3의 4제곱해서 81이 오는 거고 8이 24가 되면 8에다가 또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세제곱으로 곱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할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나중에 지수법칙가 이게 통분이긴 해. 24에다가 5의 세제곱하니까 125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차피 친절한 크기 순서도 나열을 해줬네. 그렇죠? 얘는 이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서 5-2번은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클 거고 A에서 B를 뺀 게 0이면 A하고 B가 같을 거고 A에서 B를 뺀 게 얘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뭘 해보면 되냐면 A에서 B를 뺀 거를 한번 해봅시다. A에서 B를 빼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6 빼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4고요. 여기서 6 빼면 플러스 2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나올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춥시다. 그러니까 2를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2를 안으로 넣으면은 세제곱돼서 들어갈 거니까 세제곱에다가 2도 약분을 할 수 있겠네. 그지? 2로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은 세제곱근 4하고 그리고 빼기 세제곱, 그러니까 제곱근 3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거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면은 3하고 2니까 6으로 맞춰주면 6에다가 4의 제곱 16 그리고 6에다가 세제곱해서 27 되겠죠.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음수 앞에 또 음수가 달렸으니까 전체는 양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겁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얘에서 얘를 뺀식해서 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부호 판단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 여기까지 했고 우리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또 진도 마저 나갈게. 오늘은 진도를 쭉 달려갑시다.